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AI 분야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25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200달러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을 꽤나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고객 관계 관리 CRM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올해 1월 130달러 선이던 주가가 녹화일을 기준으로 200달러 선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3%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는 10월 유망 종목으로 세일즈포스를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길래 시장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CRM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CRM이 뭐냐면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고객 관계 관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만나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마케팅 등에 다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정보에 기반해서 다시 최적화된 맞춤형 세일즈 전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 CRM을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통상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B2B 분야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B2C와 달리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쓰는 인트라넷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세일즈포스는 1999년에 설립된 이후 20여 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려왔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계 CRM 시장에서 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혁신의 배경에는 세일즈포스의 CEO인 마크 베니오프가 있습니다. 마크 베니오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하는데 15살에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기업인 리버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과를 거쳐서 애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여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오라클을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베니오프는 오라클에서 실력을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입사 3년 만에 26세의 나이로 오라클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라클에서 13년간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휴가차 떠난 하와이에서 숙소를 빌리는 것처럼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팔지 않고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세일즈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매월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일즈포스의 CRM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기만 하면 이제 관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처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이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유통의 혁신도 수반됐습니다. 이전 CRM 기업들과는 달리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 이용 기업들은 더 싸고 더 쉽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니오프는 소프트웨어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는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는 대신 인터넷에서 빌려 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원베드룸에서 월세를 내며 시작한 이 사업은 첫 해에 직원 40명으로 성장하면서 사무실을 갖춰갔습니다. 생각보다 위기가 좀 빨리 찾아오기는 했는데요. 창업 1년 만인 2000년에 접어들면서 닷컴 버블 논란으로 회사 인력의 20%를 해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선언도 2000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2001년 1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의 매출이 54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쿄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고객의 수는 3,000명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2001년에는 매출이 급성장했는데요. 1년 만에 매출은 2,240만 달러가 됐습니다. 2002년에는 5,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직원 수가 400명이 넘어섰고 호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등에도 지사를 만들면서 글로벌 확장에 성공했고 연말에 1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1999년 원베드에서 시작한 사업가의 매출이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원을 달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는 상장에 성공했고 가파른 매출의 성장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2005년에는 3억 998만 달러, 2008년에는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됐습니다. 포브스는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회사라고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16억 6천만 달러, 2015년에는 포춘 500대 기업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고 이때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세일즈포스는 연평균 20%가 넘는 매출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도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가장 최근 실적을 한번 보면 세일즈포스의 2분기 매출은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올해 연간 매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기존에는 345억에서 347억 달러였는데 이를 347억에서 348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불과 25년도 지나지 않아서 연간 매출 3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일단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AI 분야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325달러로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200달러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을 꽤나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가 인공지능 AI의 핵심 수혜 종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마크 베니오프는 AI 기업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는 올해 6월에 기업용 생성형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AI 클라우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생성형 AI를 채택할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세일즈포스가 내놓은 AI 솔루션 아인슈타인을 이용하면 메일 작성이나 고객 문의 등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부각되면서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과 보안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세일즈포스가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결에 나선 겁니다.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새로운 업무 환경이 다가오고 있지만 보안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일즈포스는 오픈 AI와 함께 챗 GPT를 탑재한 아인슈타인 GPT를 공개했는데 기업용 메신저에서 챗 GPT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초의 생성형 AI CRM 기술인 아인슈타인 GPT는 AI를 통해서 고객의 관리와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어시스턴트인 아인슈타인 코파일럿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업무에서 사용되는 화상 통화를 대신 요약해주고 고객 질문에 개인의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 마케팅 캠페인을 위한 이메일을 대신 써주기도 합니다. 미리 알림을 설정하고 회의를 예약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가상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사업 영역인 기업들의 세일즈 분야 자체에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세일즈포스에도 부담입니다. 오늘은 혁신으로 20년 만에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CRM 기업 세일즈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